여러분 안녕하세요. MLB 전당 여러분께 최근 10년 사이 명예 전당에 헌액된, 그것도 순수하게 미국 기자협회에서 뽑은 선수로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드가 말티네즈 선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1살이 됐고요. 183에 79kg. 체격이 큰 선수는 아니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총 18년을 뛰면서 메이저리그 역대 지명타자 최고의 선수다, 이런 찬사를 들었던 선수입니다. 통산 2055경기를 뛰면서 2247개의 안타를 생산해냈고요. 통산 3할 1푼 1위, 정말 정교한 타자라는 걸 알 수 있죠. 통산 출루율이 4할 1푼 8리, 장타율도 5할 1푼 5리, 흔히 얘기해서 3, 4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통산 309개의 홈런을 치면서 1261타점을 만들어냈고요. 선수 생활 뛰면서 7번의 올스타, 그리고 5번의 실버 슬러거. 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장은 뉴욕에서 하지 않았어요. 2살 때 부모님이 헤어지면서 조부모와 계신 푸에르토리코 도라도라는 도시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컴퓨터와 영어 공부를 독학으로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1살 때 부모님이 재결합을 하면서 형제들은 모두 다시 뉴욕으로 옮겨갔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 그 걷어준 그런 또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조부모와 함께 계속 살겠다, 이쪽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 야구에 빠진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1971년 그 유명한 푸에르토리코 출신이잖아요. 로베르토 클레멘트가 월드 시리즈에서 펼치는 맹활약을 보고 나도 야구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요. 에드가 말티네즈의 사촌 카메오 말티네즈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둘이 같이 야구를 할 때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보러 왔답니다. 에드가 말티네즈는 체격도 그렇게 큰 체격도 아니고 오히려 그 사촌인 카메오 선수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카메오는 메이저리그 팀으로 계약을 합니다. 에드가 말티네즈는 세미 프로팀에서 뛰었습니다. 일도 아주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요. 주간에는 가구점의 매니저로 일을 했고요.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로닉이란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거기 밤에는 야간조로 근무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이 제네럴 일렉트로닉스 공장에서 있는데 거기 다가와서 야, 너 야구 내가 볼 땐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지금 푸에르토리코 트라이아웃 캠프한데 거기 가서 한번 테스트를 받아봐 하고 제안을 했대요. 밤에 일하고 그 졸린 눈을 비비면서 가서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피로가 누적된 몸으로 테스트 결과가 아주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계약금으로 불과 $4,000를 받는데 그쳤다 그래요. 함께 야구를 했었던 그 사촌 카메오가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거니까 계약해라고 권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에드가 말티네즈가 결국은 시애틀 마리너스와 계약을 했고요. 87년도에 3루수로서 결국 데뷔를 하게 됩니다. 89년 주전 3루수로 시즌을 출발할 기회를 잡았는데 사실 그 기회에서도 부진했었어요. 부진하면서 결국 또 마이너로 강등이 되는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에드가 말티네즈가 메이저리그를 처음으로 풀타임으로 뛴 게 90년도고요. 이때 나이가 이미 27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4경기에 출장하면서 3할 1위, 11개 홈런, 49타점을 기록을 하면서 서서히 눈길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 시애틀 메리너스의 감독이 진 레퍼버란 분이었어요. 사실 이 에드가 말티네즈보다도 비슷한 시기에 뛰고 있던 데럭 콜스 선수를 이 선수를 주전 3루수로 밀었어요. 수비의 불안감을 노출하니까 결국 콜스를 외야수로 전향시키고 다시 에드가 말티네즈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91년도에 3할 7리, 14개 홈런, 52타점. 그러면서 에드가 말티네즈가 본격적으로 메이저리그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92년도였습니다. 3할 4푼 3리라는 고타율로서 처음으로 타격왕 그리고 올스타에 선정되면서 서서히 메이저리그 스타덤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시즌 중에 3년에 $10,000,000짜리 계약을 했는데 이게 당시만 하더라도 시애틀 메리너스의 기록이었다고 해요. 물론 이 타율은 훗날 이치로 선수가 깨트리게 되죠. 그러면서 실버 슬러거까지 거머쥐는 활약을 하게 됩니다. 94년도에 시즌 첫 타석 데니스 말티네즈, 당시 몬트리올 엑스포즈란 팀이 있었잖아요. 에이스 데니스 말티네즈 선수에게 손목에 공을 맞으면서 부상을 당해요. 또 하필이면 그 시즌에 선수 파업이 벌어지면서 89경기밖에 출장하지 못합니다. 3할 오픈 6리로 본인 두 번째 타격왕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홈런도 29개, 113타점, 121득점, 그러면서 올스타에 나갔고요.
특히 2루타는 무려 52개나 치면서 2루타 부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시즌에 OPS 플러스 일단 메이저리그 평균을 100으로 잡았을 때 에드가 마르티네즈의 OPS 플러스는 무려 185를 기록하면서 역시 당당히 1위였었고요. 역시 실버슬러거도 차지하게 돼요. 이 시즌이 정말 이 에드가 마르티네즈에게 잊을 수 없는 거는 포스트 시즌에 시애틀 메리너스가 처음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양키스와의 디비전 시리즈에서 5경기에 출장을 하는데 무려 5할 7푼 1리, 그리고 이 5경기에서 출루를 18번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4차전에 석점짜리 홈런, 그리고 말로 홈런까지 치면서 7타점을 쓸어 담으면서 정말 승리의 주역이 됐고요. 마지막 5차전에서도 연장 10일에 시애틀 팬들은 지금도 이 2루타를 더블이라고 부릅니다. 타이를 깨트리는 2루타를 치면서 팀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한 에드가 마르티네즈는 96년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3할 2푼 7리의 타율과 26개 홈런, 103타점, 역시 올스타에 선정이 되고요. 97년도에도 3할 3푼 28개 홈런 108타점, 역시 올스타의 실버슬러거. 그러니까 95년 풀타임 지명타자로 바뀌면서 에드가 마르티네즈의 야구 인생, 그리고 시애틀 메리너스가 정말 강팀으로 떠오른 전환점이 된 겁니다. 98년도 역시 쉬지 않고 3할 2푼 1리에 29개 홈런 102타점을 올리면서, 자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냐면요, 99년도에 이 선수가 어떤 병에 걸려요. 야구 선수로서 정말 치명적인 병이 될 수 있는데 시각 손상이 옵니다. 이게 원근감을 상실하게 돼요. 이러면서 제가 중계방송 때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에드가 마르티네즈, 나중에 추신수 선수도 이 훈련을 따라 했었는데, 공을 200km로 쏘면서 그 공에다가 숫자를 적어놓으면서 그 숫자를 맞추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잃어버린 그 원근감에 대해서 정말 그거를 뭔가 메워줘야 되잖아요.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99년도에도 3할 3푼 7리 24개 홈런 86타점, 그리고 4할 4푼 7리의 출루율 역시 1위에 오르게 됩니다. 2000년도에는 본인 5번째 올스타에 선정이 될 정도의 활약, 3할 2푼 4리 37개 홈런으로 본인의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또 이 당시 또 이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3할 6푼 1리.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드가 마르티네즈는 정확도, 또 큰 경기에 강하고 주자가 있을 때 강점을 보이는 정말 최고의 스타로 인정을 받았고요. 2001년도에도 3할 6리 23개 홈런 116타점. 이제 뭐 올스타와 실버슬러거는 무조건 에드가 마르티네즈의 몫이 됐어요. 그러면서 7년 연속 3할, 6년 연속 100타점 이상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2001년이 바로 이치로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첫 해거든요.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한 시즌 타이 기록이죠. 116승을 거두는데 마르티네즈도 톡톡히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양키스에 패하면서 월드 시리즈 무대에 못 올라갔어요. 현재까지도 시애틀 메리너스는 월드 시리즈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이때 2001년 시즌이 지금도 시애틀 팬들에게는 정말 통한의 아쉬움을 남겼던 한 시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다리 부상으로 97경기밖에 출장 못했고, 이 선수가 풀타임으로 뛴 시기가 27살 때부터 뛰었기 때문에 이제 30대 후반의 나이에 접어들었거든요. 2003년도에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전했습니다만 2할 9푼 4리의 타율, 24개 홈런 98타점, 이러면서 실버슬러거 본인의 마지막 올스타전에 출전을 합니다. 2004년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부상이 한꺼번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허리 부상에, 다리 부상에, 그 원근감을 시각이 더 나빠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8월 9일 날 나는 올 시즌이 끝나면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돼요. 마지막 시즌 기록은 2할 6푼 3리에 12개 홈런 63타점 141경기를 띱니다. 은퇴한 후에 잠시 쉬다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시애틀 타이거 코치를 맡았고요. 이 선수가 전성기 때 얼마나 무서운 선수였냐면은 마리아노 리베라, 동시대를 뛴 선수잖아요. 마리아노 리베라가 은퇴한 다음에 당신이 현역을 뛸 때 가장 상대하기 두려웠던 타자가 누구냐 했더니, 내가 굳이 꽂으라면은 나는 솔직히 어느 타자에게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에드가 마르티네즈는 내가 던진 모든 공을 다 채워내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에드가 마르티네즈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두 선수의 상대 전적 찾아보니까요, 19타수 11안타예요. 마리아노 리베라를 상대로 이 정도의 상대 전적을 낸 선수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페드로 마르티네즈 또한 이 에드가 마르티네즈를 정말로 상대하기 어려운 타자,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명타자로 전성기를 보냈다는 게 사실은 명예전당에 헌액되는 데는 상당한 마이너스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의 기자들은 지명타자는 반쪽짜리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명예전당 가면 되겠어? 계속 거부를 하다가 정말 10수 만에 명예전당에 85.4%의 득표율을 얻어서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좀 미국에서 이제 좀 드문 일인데 와이프를 만난 게 그냥 뭐 이렇게 사귄 게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소개팅이죠. 그쪽에서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소개팅을 통해서 만나서 세 자녀를 두고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메이저리그 역대 지명타자 중에서 에드가 마르티네즈는 정말 첫 손에 꼽힐 정도로 위대한 선수, 충분히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만한 선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